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해 우리는 오송 지하차도 참사 1주기, 이태원 참사 2주기, 세월호 참사 10주기, 대구 지하철 참사 21주기, 성수대교 참사 30주기를 맞습니다. 마치 참사의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언제부터인가 사고를 참사로 부르는 것조차 때론 싸워 얻어야만 하는 참사 회피의 나라로 불린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요즘, 오늘은 지난해 7월 15일 우리 지역에서 발생했던 오송 지하차도 참사 1주기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CJB 이슈 인사이트 지금 시작합니다. (7월 15일) 생존자들의 시계는 그날에 멈춰 있습니다. 오송 참사 진상규명 촉구를 위해 용기를 내고 카메라 앞에 선 생존자가 있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저는 세종에 살고 있습니다. 사업장이 청주에 있기 때문에 이쪽 방향이 아니라 저기 세종 방향에서 옥상 방향으로 출근하는 길이었습니다. 출근하는 길에 이제 동승자형과 카풀을 하고 출근하는 길이 이렇게 참사를 당하게 됐습니다. 물이 천장까지 다 차서 지금 저 위에 보이시는 저 철제 구조물, 저거를 잡고 같이 탈출도 노력을 했지만 저는 어떻게 빠져나왔지만 동승자 형은 안타깝게도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동승자 형을 잃어가지고 그거에 대한 자책감이 좀 많이 컸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트라우마가 더 심해가지고 정신과 치료는 계속 받고 있고요. 생존자 협의회 활동을 열심히 하면서 그걸로 그 자책감을 최대한 그 미안함을 최대한 갚아보려자 최대한 노력을 하고 그 동승자 형에 빠져나오지 못한 그 자책감이 제 활동의 원동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진상규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행안위에서 재난 원인 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많은 사상자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재난 원인 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고요. 검찰은 처음에 면담도 하고 기소를 할 거라고 그렇게 저희들에게 확신을 주고 믿음을 줬지만 1년이 다 되는 지금 시각까지 최고 책임자 처벌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소환 조사한 지 3달이 넘어갑니다. 행복청장 같은 경우는 3월 달에 했기 때문에 4달이 돼 갑니다.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그쪽 제방으로도 작년처럼 비가 온다면 원류하게 돼 있습니다. 원류하게 되면은 지금 있는 신설 제방, 흙깎이 방식으로 만든 신설 제방은 지금 흙만 축대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거는 물이 들어서게 되면 다 깎여 나갈 겁니다. 그러면 다시 흙탕물이 다시 지하차도로 침수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하에 있는 배전반도 당연히 지상에 올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서울시도 지금 다 지상에 올리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기사도 봤습니다. 다른 지자체도 사고가 나지 않은 다른 지자체도 이렇게 열심히 사고 예방을 위해서 배전반도 위로 올리고 있는데 여기는 사고가 났던 30명이나 사상자가 났던 지하차도 아닙니까? 배전반도 그렇고요. 제가 아까 가서 봤는데 지하차도 벽면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댐실로 처방을 해놨으면 지하수가 흘러내려서 계속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이 연석 위로 계속 지금 물이 차 있는 게 지하수가 흘러내려가지고 그렇습니다. 제가 긁어봤는데 막 긁혀 나옵니다. 땜질 처방한 게. 또
비상시 사용하라고 안전벨 두 줄만 설치해놨는데요. 어린애들은 잡을 수도 없죠. 그리고 성인이 잡고 위로 올라가려면은 저걸 발판 삼아서 위에 걸 잡아야 된다. 미끄러지죠. 놓칠 수 있습니다. 놓치면 떠내려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위로 올라갔어요. 물이 더 차오르면 어디 졌습니까? 그때 당시 저 철제 구조물 잡고 더 물이 차서 그 다음에는 저는 라이트를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더 물이 차서 저 위에는 와이어를 잡았습니다. 천장에 있는 핸드레일도 만들어야 되죠. 촘촘하게. 지하차도 외부는 그렇고 지하차 내부도 이런데 이거를 단지 차단 시설 하나 15cm 이상 되면 차단 시설 하나 내리겠다고 해가지고 이걸 지금 재개통하겠다고 했더니 말이 되지 않습니다. 사고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예방을 위해서는 제일 처음이 진상규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고가 왜 일어났는지, 어떻게 일어났는지 진상규명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는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죠. 이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이 지하차도를 관리하는 충북도의 공직기강 회의로 인해서 일어난 사고라고도 생각합니다. 공직기강 회의는 최고 책임자의 안일한 대처 때문에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고 책임자도 당연히 처벌해야 되고 국회에서는 이런 재발 방지를 위해서 입법 활동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송 참사, 생존자와 유가족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을 원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멀기만 합니다. 이에 범시민대책위원회가 참사의 희생자를 기억하고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그리고 최고 책임자 처벌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 범시민대책위원회의 기자회견 현장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오송 참사 진상을 규명하고 최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오송 참사 이후 악몽 같은 1년이 지났습니다. 갑작스런 참사로 사랑하는 엄마를 잃었고 참사의 유가족이자 피해자 가족으로 거리에 나서야 하는 현실이 너무나 기가 막힙니다. 참사 이후 국조실 감찰 결과가 발표되고 수사본부가 꾸려질 때만 해도 진상규명도 최고 책임자 처벌도 해를 넘길 거라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1년이 되도록 진상규명에 근접도 못하고 단체장은 시종일관 책임을 회피하며 모로새로 일관하는 모습에 분통이 터집니다. 우리 유가족은 여전히 책임을 인정하기보다는 책임과 흔적을 지우려는 김영환 충북도지사, 이범석 청주시장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얼마 전 궁평이 지하차도 재개통을 불과 일주일을 남기고 현장 점검이 있었습니다. 당시 현장 공사는 반 정도밖에 마무리되지 않았고 사고에 도움이 되지 못할 핸드레일 설치는 물론 안전 정밀 진단도 없이 민원을 핑계로 막무가내 재개통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오송 참사를 방관했던 충북도는 이번에도 참사 이전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자기 잘못을 인정하거나 사과하지 않고 유가족과 피해자 핑계를 대며 재개통을 연기하겠다는 무렴치한 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충북도와 청주시의 신뢰 행정은 땅에 떨어진 지 오래입니다. 너무나 거대한 현안과 문제로 가득한 윤석열 정부에서 오송 참사는 변방의 참사이며 잊혀져가는 참사인 것만 같아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사회적 참사에 여야가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번 22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를 통해 반드시 국정조사를 관찰해 주십시오. 그래서 억울하게 희생된 14분의 한을 꼭 풀어주십시오. 국회는 오송 참사 국정조사 실시하라! 오송 참사 진상 규명이 희생자에 대한 추모이며 재발 방지의 첫걸음이다. 그러나 현재 정부, 지자체, 검찰, 국회는 재난 원인 조사,
국정조사를 포함한 진상규명을 하지 않고 있다. 오송 참사 유가족과 피해자, 시민들이 진상조사를 하였지만 한계가 있었고 수사 상황에 대해 알지도 못하고 진실에 접근조차 하지 못했다. 참사의 원인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규명,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의 첫걸음이지만 오송 참사 1주기가 다가오는 지금까지 그 시작조차 유언하다. 청주지방법원 재판부는 1심 선고 현장에서 유가족을 위로하며 미호 청교 확장공사 현장 소장과 감리 단장에 대해 고의에 가까운 중대한 과실을 지적하고 참사 발생 10개월 만에 오송 참사 발생의 1차적인 원인인 제방 붕괴에 따른 책임자들에게 중형을 선고하였다. 이제는 미호 청교 공사와 제방의 관리 감독을 부실하게 하였고 재난 참사를 막을 수 있었던 경고와 신고를 무시하고 골든타임을 허무하게 날려버린 지자체의 최고 책임자들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할 때다. 반드시 단계 기간에 최고 책임자를 중대 재처벌법상의 중대 시민재해로 처벌해야 한다. 중국도는 제대로 된 재발방지 대책 마련하라. 네, 이슈엔 토론 시간입니다. 너무나 안타깝지만 이미 겪은 일들을 다시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남겨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슈엔 토론 오송 지하차도 사고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토론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죠. 신영근 충청북도 재난안전실장, 이성구 변호사께서 오늘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신영근 충청북도 재난안전실장님께 좀 첫 질문을 드릴 텐데요. 오늘 일단 어려운 걸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일단 올해 초에 이제 충청북도 재난안전실장으로 좀 발령을 받으셨는데 요즘에 아무래도 좀 장마철이다 보니까 이래저래 또 이제 피해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좀 어떠세요? 많이 바쁘실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장마철이 시작이 돼서 지난주부터 이제 밤을 새우는 날이 여러 날이 있었습니다. 그러셨어요? 직원들조차도 지금 밤을 새워가지고 멍한 상태인데요. 저도 이제 한 4일 밤 잠을 제대로 못 누리고 이제 오늘 이 자리에 섰는데요. 올해 1월 1일자 제가 재난안전실장으로 발령받고 네. 작년에 오송 참사라는 아픈 기억이 있기 때문에 재발 방지 대책을 위한 또 방지 대책도 차근차근히 세웠고요. 또 올해는 작년과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또 여름철 자연재난, 또 호우라든가 태풍, 또 폭염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인명피해가 없도록 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 조금 이제 장마철 기간이 남다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조금 이제, 더 애써 주셔야겠네요. 예, 이제 시작입니다. 네. 좀 처음에 발령 받으시고 좀 마음이 좀 무거우셨겠어요? 어떠세요? 예, 무지 무겁죠. 네네. 왜냐하면 작년에 오송 참사 이후에 직원들이 굉장히 고통을 겪고 지금도 있고 또 정신과 치료조차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그런 상황을 보고 부임한 거기 때문에 마음이 무겁고 또 재발방지 대책이라는 또 그런 큰 일도 앞에 놓여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무거운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오늘은 이제 오송 참사 1주기를 이제 맞아서 현재 해결되지 못한 부분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대책 잘 마련되고 있는지 좀 살펴볼 텐데요. 먼저 실장님께서 오송 참사에 대해서 좀 개략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작년 7월 15일 거의 이맘때인데요. 그 미호강 제방이 이제 붕괴돼서 네. 그 물이 갑자기 순식간에 저 오송 궁평 2 지하차도에 침수되면서 14분이 고귀한 희생이 있던 아주 안타깝고 또 가슴 아픈 참사가 있었습니다. 네. 그간에 이제 여러 기관과 또 단체에서 감식하고 또 발표하고 또 판결을 했는데요. 지금까지 나온 결과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작년 12.1월에 감식 결과를 발표를 한 바가 있는데 그 뭐 공개적으로 발표한 건 언론을 통해서 발표한 걸 알려진 걸 보면 지하차도가 일단은 설계대로 시공된 것으로 미뤄서 부실하게 축조된 임시제방 붕괴가 직접적인 원인이었다.
라고 이제 그런 발표 내용이 보도된 바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변호사님께서 속해 있으신 오송 참사 시민진상조사위원회에서도 지난 1월 달에 제방 붕괴가 없었다면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음이라는 내용으로 또 발표도 하신 적이 있고요. 네. 또 최근에 그 현장 관계자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문에 보면 기존의 제방을 임의로 절개하지 않았더라면, 또 기존 제방을 즉시 원상 회복했더라면, 또 제때 그 기준과 방법에 따라 축조했더라면, 응급 복구 및 보수 작업을 시행했더라면 임시 제방이 유실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또 임시 제방이 유실되지 않았다면 지하차도 배수펌프 용량이 있기 때문에 그 용량을 초과하는 엄청난 물이 지하차도로 유입되지 않아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이제 판결문에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이제 우리 충청북도를 비롯해서 여러 기관 관계자들이 이제 수사 또 재판을 받게 됐는데요. 이제 그런 그 원인이 이제 밝혀질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 동안에 우리 도청 직원들도 검찰에서 강도 높게 수사를 받았습니다. 지금 정신과 치료도 받으면서 힘들게 지금 생활하는 직원들도 있어서 좀 안타까운 심정이 있습니다. 네. 너무나 이제 가슴 아픈 그런 참사고 내용이지만 오늘 또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 또 진단하고 대책을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좀 여쭤봤고요. 이제 그 이후로 책임자 처벌, 또 진상 규명,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일단 검찰이 이제 수사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몇몇 그 책임자들은 지금 이제 기소가 돼서 판결도 지금 나온 상황인데 현재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예, 일단은 이제 오송하고 이제 청주가 그 도로 공사를 발주한 그 행정 중심 복합도시 건설청 공무원 이제 5명이 이제 기소가 됐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금감유역 환경청 공무원 3명, 그리고 시공사 직원하고 이제 시공사 법인, 그리고 감리단 직원이랑 감리단 회사 각 4명씩 해서 8명, 그리고 이제 경찰 관계자도 한 14명, 그리고 소방관 2명, 그리고 최근에 이제 충북도 공무원 7분이랑 그 청주시 공무원 3명에서 총 이제 42명이 이제 기소가 됐습니다. 좀 전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5월 31일 날 그 감리 회사의 감리 단장이 6년형이 선고가 됐고 현장 소장은 7년 6월 선고가 됐습니다. 보통 이제 업무상 과실치상죄가 5년 이하인데 거의 현장 소장 같은 경우는 최고형인 그 7년 6개월이 나왔고요. 네. 그다음에 감리단장은 6년이 나왔는데 그 재판 진행 상황을 보면 그 감리단장 같은 경우는 범행 사실을 거의 인정하는 취지였습니다. 근데 이제 현장 수장 같은 경우는 끝까지 다툴 여지가 있다 그래서 아마 양형에 있어서 이제 둘 좀 차이가 났지만 하여튼 그 재판 판결문에도 이제 적시가 되어 있지만 사실은 우리나라 그 형법상 처벌에 있어서 다수가 사망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걸 보통 법률적 용어로는 이제 상상적 경험이라고 해서 한 분이 이제 사망하신 거랑 양형을 다르게 하기가 좀 힘듭니다. 네. 재판부에서도 판결문에다 적시를 했는데 굉장히 그것에 대해서 이제 좀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지금 가장 먼저 기소되신 그 감리단장과 현장 소장에 대한 1심 선고가 있었고 현재 이제 검사와 그 이 피고인들 분들이 쌍방이 다 항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소심 첫 번째 기일이 7월에 예정되어 있고요. 지금 제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다수 분들은 지금 1심이 진행되고 있는 사정입니다. 그 또 하나 좀 볼 부분은 네. 이 시공사 직원이나 이제 이분들이 이제 추가로 기소됐는데 이 1심 선고가 난 같은 재판부에 배당이 됐습니다. 그분들이 사실 기피 신청을 해서 그 사건이 지금 추정이라 그래 추후 지정으로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이제 1심 판결이 난 상황이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라는 말씀. 그러면 언제쯤 뭐 3심까지 날 것으로 예상되세요? 그 1심에서는 이제 구속기간 만료되기 전에 6개월 내에 이제 선고한다는 재판부에 이제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계획대로 간 것이고요. 네. 아마도 대부분 사실은 심도 있게 1심에서 심리가 이루어진 걸로는 보입니다. 이제 2심에서는 주로 양형에 대한 부분이 좀 추가로 판단되지 않을까 싶은데 재판부 뭐 재판 사정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2심도 올 연내에는 아마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지금 관심사가 그 중대재해처벌법, 그 최고 책임자 관련한 처벌에 대한 또 이
주목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좀 전망을 하시나요? 변호사님께서. 예, 그동안 사실 이제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 참사가 많이 일어났는데 아마 일반 시민분들도 그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 항상 실무자들 처벌하는 수준에서 끝나는 것에 대해서 아마 문제제기가 지속적으로 있어 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중대재해처벌법은 그렇게 파편적으로 흩어져 있는 그 실무자들만 과연 처벌하는 게 맞냐. 사실은 이것에 대한 실질적으로 집에 관리하는 최고 책임자가 모든 파편적으로 흩어져 있는 책임의 총괄 책임자인데 그런 책임자는 뒤로 빠지고 앞에 있는 가장 어떻게 보면 좀 힘들어하는 실무자들만 처벌해서 되느냐 이런 취지에서 사실은 이 중대재해처벌법이 도입된 것이거든요. 네. 이 중대재해처벌법은 그 실무자들은 전혀 처벌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예, 그 총괄 지배 관리하는 그 경영 책임자를 처벌하는 규정만 되어 있거든요. 네. 근데 우리 이 사안에 대해서는 사실 공중 이용 시설에 대해서 경영 책임자가 처벌되는 규정인데 이 공중 이용 시설에 이제 법문상 명백하게 제방, 도로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로법과 하천법에. 그리고 이제 혹자는 이 중대재해처벌법이 경영 책임자가 예산 배정을 하고 인력을 투입하고 그런 것들이 절차적이나 뭐 법상 명백한 하자가 없거나 이러면 처벌할 수 없지 않냐. 이제 최고 경영자가 예산 배정이라든가 인력 투입 정도만 제대로 했다 그러면 면책되는 거 아니냐는 취지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네. 근데 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이나 이런 것들을 다 보면 우리가 중대시민재해가 중대산업재해 예전에 말한 그 산업안전보건법에 있는 그런 규정과 이제 좀 구분돼서 중대시민재해가 있는데 시행령에 굉장히 자세하게 그 예방 안전을 점검해야 될 의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실무자들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이제 기소가 이미 된 분들이 여러 분이기 때문에 그 실무자들에 대한 책임이 인정이 되는 한 이 중대재해처벌법은 그게 귀속되는 최고 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규율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법률상은 아마 책임이 지워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 피해가기가 쉽지 않을 예. 것 같다. 그렇게 맞습니다. 전망을. 예. 네, 일단 아무래도 지금 그 전례가 없기 때문에 검찰이 뭐 고민한다 이런 뉴스도 있었고요. 근데 이제 일단은 적용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이제 내리신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참사 관련해서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시민진상조사위원회도 그 독자적으로 그 오송 참사와 관련해서 결과 발표를 했는데 변호사님께서도 이제 소속해서 활동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활동하고 계시나요? 예. 지금은 저희가 4월 24일자로 이렇게 최종 보고서를 결과 보고를 하고 네. 근데 이 결과 보고서 내에는 이제 저희가 강제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더 진실이 규명돼야 될 사실도 언급을 했고 이제 이 재해를 다시는 방지하기 위한 뭐 제언도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 미완된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은 형사처벌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뭐 모든 위반 사항에 대해서 형사처벌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네. 위반 사항에 대해서 좀 더 진실이 명확히 규명되는 절차가 후속 조치를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확실히 그 좀 뭐 보고한 것에 있어서 어떤 의미가 있었다고 어떤 의미가 있었다고 보시는 건가요? 사실 저희가 이 오송 참사 이후에 아마 국무조정실에서 처음에 이제 조사가 좀 있었고 그 이후에 사실은 많은 분들이 그 언론에서 드러나는 사실 이외에도 이제 객관적으로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에서 진상규명이 있기를 바랬던 것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죠. 사실 그런데도 이제 사실 뭐 당사자가 되기도 하고 수사의 당사자가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런 과정이 사실 좀 부재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러면 이런 진상을 규명하자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요구가 있었고 이것이 작년 12월 15일 날 뭐 교수분들 그리고 이제 법률가분들 그리고 이제 우리 사회에서 있었던 그 사회적 재난의 조사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셨던 시민단체분들이 이제 합동으로 그럼 자발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보자 하는 네. 취지에서 있었고요. 이게 이제 저희가 현장 답사도 몇 번을 하고 직접 가서 그 현장을 그 당시 목격했던 목격자 증언도 받고 이제 생존자분들 인터뷰도 하고 저희가 이제 각종 언론에 나왔던 모든 기록들도 다 살펴보고 그다음에 시도의 공적 자료들, 질의응답 자료들도 모든 걸 다 검토해서 저희가 하여튼 그 기간이 촉박함에도 불구하고 중간 조사 결과를 올해 1월 31일 날 했고요. 이제 그 중간 보고 결과에서는 이제 피해자 지원이라든가
과연 이 재발 방지 대책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 제언이 약간 부족했기 때문에 그것들을 보강을 해서 저희가 4월 24일 날 이제 최종 보고서는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네. 사실 또 말씀을 하나 또 드릴 거는 네네. 저희가 이 보고서가 강제수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실린 내용들이 사실은 지금 기소된 분들의 공소장에 상당 부분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예,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저희가 이 진상 조사 결과가 나름대로는 의미가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진상 규명에 있어서 충분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이 진상조사위원회의 보고서 충청북도에서도 이제 조금 보셨을 텐데 좀 어떻게 받아들이셨나요? 예, 지금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는 제가 이제 소관 업무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요. 그 시설 정의를 보면 그 공중이용 시설에 대해서 그 시설 설계, 제조, 설치상 결함이 있는 경우, 그 자체에 결함이 있는 경우, 이거는 국토부 해설서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 산하의 사법정책연구원의 그 연구 논문에도 있고요. 저희가 이제 그 범위를 그렇게 이제 우리가 궁평 2지하차도 같은 경우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조사 감식한 결과는 시설물 자체에는 결함이 없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범위를 넘어 넓히면 우리가 공중이용시설이 486개나 됩니다. 네. 그 범위를 넓히면 업무하는데 무한정 이거는 범위가 없기 때문에 그럼 아주 공무원들이 나중에 일이 발생하면 무한대로 책임을 지는 거고요. 또 하나 아까 이제 변호사님은 공무원은 처벌이 없다는 공무원도 또 중대재해처벌법에 보면 경영자도 있지만 공무원 처벌도 그 명시가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지금도 이제 컨설팅을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 전문업체 컨설팅도 받는데 이 범위를 지금 그렇게 무한대로 받게 되면 업무 범위가 직원들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우리 도뿐 아니라 그 어느 기관도 감당할 수 없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범위를 외부 영향까지 받는다면 우리 도청 건물이 한 5, 60년 됐거든요. 근데 지진 설계가 안 됐습니다. 지진 설계를 하도록 권유는 돼 있죠. 근데 그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지진으로 인해서 건물이 붕괴돼서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거기도 공중 이용 시설이거든요. 네. 그런 것까지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그런 네.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말씀이신지 알 것 같습니다. 이제 시민진상조사위원회가 오송 참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분석하고 그 분석되고 미흡 판정 같은 것도 다 이제 보고를 했는데 충청북도 안에서는 자체적으로 또 오송 참사와 관련해서 좀 미흡했던 점, 보완할 점 이런 것들을 분석하셨을 거 아니에요? 어떤 것들을 좀 분석이 됐나요? 저희가 이제 공무원이 어쨌든 그 규정대로 다 하다 보니까 최대한 넓게 또 하는 방법을 이제 해석을 하더라도 네. 지금까지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그 안에 지원 부분에 대해서도 범위를 넓혀서 유권 해석을 받아서 그런 사례도 있고요. 어쨌든 유가족분들 이렇게 뵈면 저희가 다 지원해주는 못하는 부분이 항상 죄송하고 그런데 네. 최대한 우리 충청북도는 어쨌든 재난관리 책임기관입니다. 지자체가 다 재난관리 책임기관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사건이나 사고 이건 다 재난관리 책임이 역할이기 때문에 네. 최대한 그분들 심정을 이해를 하면서 어쨌든 우리 도에서는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우리 시민진상조사위원회에서 그런 정리한 거는 최대한 접목을 하려고 반영을 하려고 좀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 충북에 이제 뭐 궁평 지하차도 외에도 다른 지하차도들이 많을 텐데 뭐 안전에 취약한 곳도 있겠죠. 그곳에 대한 뭐 안전 시설도 마련이 됐나요? 아니면 추진 중인? 지하차도가 저희가 이제 법정 지하차도가 30개를 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30개를 아까 이제 관리하고 있는데요. 그간에 이제 30개 일제 안전점검을 실시를 했고요. 그 사인 담당제는 다 배치를 합니다. 사인 담당제가 그 도로관리청 또 읍면동 직원 1명, 그래서 공무원 2명 하고요. 그 주변에 이장님, 또 경찰, 이래서 사인 담당자 이렇게 사인 담당이 1조가 돼가지고 현장에 예찰 내지는 필요하면 상주해서 관찰하는 거 있고요. 또 자동 차단 시설도
지금까지 29개는 완료가 돼 있고요. 네. 하나는 이제 8월 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네. 예. 저희가 이제 지하차도에 한해서만 얘기를 일단 했는데 좀 뭐 어떻게 보세요? 좀 미흡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사실은 이제 그 참사가 발생하기 전에 23년 4월에도 이제 이 재난 안전 대비하기 위해서 충북도 경찰 소방이 합동 훈련을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사실. 네. 네. 진상 조사를 하면서도 이제 그 문서도 확보해서 좀 보니까 사실은 이 훈련을 하고 나서 충북도에서도 자체 평가를 하는데 이제 이 토론 훈련에 있어서 주재자가 너무 개입을 해서 관련자들에 대한 토론이 좀 미흡하고 이 협업이나 뭐 유관기관이 어떤 업무를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 훈련에서 제대로 반영이 안 됐다고 스스로도 평가한 사항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래서 이런 재난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뭐 사실은 이제 보여주기식 그리고 관성적으로 해야 되는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내재되어 있지 않나 그런 거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훈련이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이제 그런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실질적인 어떤 적용 이런 것들을 또 말씀해 그리고 주시죠. 사실은 이제 재난부서가 뭐 이제 어떤 재난이 일어나지 않으면 당연한 거고 어떻게 보면 또 재난이 발생하면 그 책임을 너무 가중하는 것도 저희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 보고서에도 저희가 반영을 했지만 이 재난부서에 있어서 그 어려운 일을 감당하시는 분들에게 그런 재난을 안전 대책을 제대로 수행했다 그러면 뭐 획기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든가 해서 이 재난안전부서가 기피부서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어떤 적극적인 행정으로 반영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제언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뭐 한 말씀. 그 재난 지금 이제 변호사님께서 그 직원들 사기책 말씀하셨는데 제가 저는 6개월 좀 지났는데요. 우리 일테면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하는 자연재난과가 있습니다. 자연재난과가 지금 직원이 25명인데 여기서 요번 인사까지 하면 그 21명이 1년이 안 됐고요. 4명이 이제 1년 넘은 사람들인데 그 중에 4명 중에서 한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제가 필요해서 왜냐하면 완전히 바뀌면 그 과거에 했던 일을 모르기 때문에 한 사람 붙들어놓은 거고 또 3사람은 승진이 임박해서 다른 데 갈 수 없는 상황이 이런 사람만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걱정스러운 거는 지금 지난번에 이제 기소된 이후에 더 그 다른 부서에 일테면 전부 희망자가 한두 명이라면 여기는 반은 신청을 해가지고 재난 안전 시스템이 걱정이 돼가지고 제가 중앙부처 어떤 분들한테 한번 건의를 했는데 이러다가는 재난 안전 시스템이 네. 오히려 역행이 돼가지고 경험자가 없어서 수시로 6개월, 1년도 안 돼서 바뀌면 이게 과거의 경험치가 굉장히 중요한데 네. 그 경험치를 전혀 활용할 수 없는 그런 문제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난번에 기소된 분 중에서 그래도 그 고위직들은 그 30여 년 동안 한 분들인데 그 자연재난과의 유경험자입니다. 과거에 훈장도 받고 이랬던 분들인데 그 제가 작년까지만 해도 행정국장이었는데 그날도 저도 새벽에 일찍 가가지고 자연재난과를 들린 적이 있는데 그 밤을 새워가지고 한 3일째 집을 못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과장 같은 경우는 속옷을 못 갈아입어서 부인이 대신 갖다 줬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네, 이렇게 알겠습니다. 이제 그런 뭐 유가족분들에 비하면 비교할 건 네, 아니지만 네, 알겠습니다. 우리 직원들 생각하면 앞으로 또 재난안전 시스템을 생각한다면 굉장히 걱정되는 그런 사실 그 상황입니다. 안전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데 어쨌든 공무원들의 역할도 중요해져야 되는데 이제 기피가 되는 이런 분위기는 반드시 좀 어떤 형식으로라든 해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 유가족분들하고 이제 시민조사위원회 활동하시면서 좀 많이 접촉을 하셨을 텐데요. 가장 원하는 건 어떤 목소리인가요? 그 사실 언론에서는 그 형사처벌에만 너무 집중돼서 보도되는 경향도 사실은 있습니다. 네네. 사실은 뭐 형사처벌만 무조건 해야 된다는 주장하는 것이 가장 주요하게 주장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사실은 이제 이 사건이 발생했을 때 여러 가지 중첩적으로 원인이 됐는데 과연 어떤 곳에서 문제가 돼서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철저한 진상 규명이 있어야 된다는 게 첫째고요. 그 진상 규명이 있어야지만이 과연 우리가 좀 제대로 방지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해서 다시는 이런 다시는 이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네네. 그 두 가지 면에 대해서 가장 이제 유가족이나 생존자분들이 요구하시는 것이고 사실은 지금 1년여가 지났지만 이 사람이라는 게 시민들도 그렇고 1년여가 지나가면서 좀 잊혀져가는 경향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너무 많이 언론에 보도되고 이렇기 때문에 이제 좀 식상해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도 이 진상 규명은 넘어야 될 산들이 밝혀져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형사 기소만 됐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형사 기소는 정말 그 형사 책임에만 국한되는 것이고 그것만으로 재해를 방지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그것대로 가는 것이고 정말 어떤 부분에 있어서 미진했기 때문에 재해가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밝혀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상 규명과 사실 재발 방지는 이어지는 부분인데 충청북도와 자치단체가 해야 될 역할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예, 사실 저희가 진상조사위원회를 하면서도 이제 강제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과연 예를 들어서 만약에 홍수주의보가 통보가 됐다 그러면 네. 그 정보가 누가 받아서 어떻게 수신이 안 됐고 정보가 전파가 안 됐는지 실제로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지 저희가 알 수는 없었습니다. 사실은. 그러면 실제로 일반 시민이라 그러면 가장 먼저 아는 것이 112, 119거든요. 어떤 문제가 있기만 하면 112랑 119를 신고를 하면 그런 신고한 내용들이 사실은 재난안전의 컨트롤 타워인 이제 재난안전대책본부에도 전달이 당연히 돼야 되는 거고 네. 그것에 대한 후속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어떤 메커니즘이 작용이 안 돼서 전달이 안 된 거지 이런 부분은 뭐 형사 책임도 있지만 실제로 진상규명이 어떻게 돼야 될지에 대해서는 사실 관계당국에서는 가장 많이 알고는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자발적인 시민 진상 조사에서는 사실 한계가 있다는 건 저희도 인정을 하고 조사를 했기 때문에 이런 면에 있어서는 관계 당국이 보다 앞서 나가서 과연 그런 방지 대책을 뭘 해야 되는지 뭐가 대책이 세워지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하는 게 선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듭니다. 관련해서는 충청북도 입장은 어떻습니까? 예, 이를테면 그 홍수 경보 또 호우 경보 같은 경우는 네. 뭐 충청북도를 거쳐서 시군 아니면 중앙 거쳐서 시군 이런 개념이 아니고 전체 그냥 일방적으로 다 전체 불특정 다수인한테 전파를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때 그때 이제 결정에 정해서 전달하는 개념이 아닌 시스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사실은 지금 이제 제가 이번에 이제 4일 동안 재난안전 우기 대비 이제 근무를 하다 보니까요. 자연재난과에서 일을 하다 보면 시군 아주 신고 접수가 수시로 엄청나게 많은데 그거를 시군으로 빨리빨리 전달을 해야 되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그게 동시다발적으로 NDMS 그 시스템에 동시다발적으로 뜨기 때문에 네. 지정을 안 해줘도 같이 연결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다시 공통적으로 공유를 하는 상황이 시스템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거를 전달 안 한 거는 아니고 다 알고 있는 거는 전달을 안 하고 그때 모르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때 수시로 지금은 LTE 시스템이라고 통신망으로 해서 수시로 이를테면 경찰이나 소방에서 신고가 들어오면 동시에 동시에 유관기관과 같이 듣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청주시 아니면 충주시 이렇게 전달해서 조치하는 아니면 협업부서로 조치하던데 이렇게 시스템은 갖추어져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언양 양이 방대하다 보니까 이거를 그때 다 공통적으로 알 수 있는 거를 다시 짚어가지고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당시도 작년에 이제 7월 14일부터 7월 15일까지 그 팀에 7명이 있는데 그 짧은 시간에 24시간에 한 530여 통의 전화 송수신이 있고요. 거기에 뭐 문서 결제하고 이러다 보면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쩌면 이 직원들 너무 힘들게 일해서 CCTV를 차라리 설치하고 스스로 감시하자. 이런 제안도 제가 한 바가 있는데 눈꽃 뜰 새 없이 바쁜데 마치 이게 손 놓고 직무 유기한 것처럼 이렇게 비춰지는 거죠. 좀 너무 안타깝고 직원들한테 좀 미안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 부분에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자면 맞습니다. 사실은 뭐 112도 저희가 보니까 거의 재해가 있을 경우는 거의 112 신고가 쇄도합니다. 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저희가 좀 안타까운 거는 이 재난 안전에 대해서는 사실 경찰, 소방, 지자체 단체가 다 공동 대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어느 지점에서 신고가 들어왔을 때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 뭐 긴급 구호단에서 먼저 가야 될 수도 있고 소방에서 먼저 갈 수도 있는 거 근거리에 시간적 물리적으로 가까운 데서 먼저 선행적으로 조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려면 사실 이 세 개 기관들이
거의 공동 대응으로 해서 긴밀하게 협조가 있어야 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인력이 부족하면 조금이라도 인력이 남는 부분에 선제적으로 하고 그걸 정보를 공유할 수 있고 이런 시스템이 아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재난안전통신망도 있고 여러 가지로 사실은 제도가 좀 마련은 되어 있지만 이게 이제 실현이 안 된 부분이 사실은 좀 있습니다. 이번에도 보면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112 신고가 있었을 때 오송 파출소에서 그 현장에서 먼저라도 제방이 무너지기 전이라도 먼저 갔다고 하면 뭐 재난안전 이 지자체에서 하지 못하더라도 일선에 있는 112 순찰차가 먼저 가서 통제 조치만 했더라도 아마 가능했을 수도 있고 네. 또 하나 소방에서 그 전날에 신고도 받았습니다. 그 제방을 직접 지나가면서 목격한 사람이 이거 내일 비가 많이 쏟아지면 이거 제방 무너지면 어떻게 하냐면서 거의 다음 날 예견하는 듯한 신고까지 구체적으로 들어온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19에서 어떻게 답변을 했냐면 저희가 지금 이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인력도 없고 너무 네, 지금 알겠습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조사가 일단은 이루어진 적이 있습니다. 확실하게 이제 뭔가 좀 통합적으로 일원화된 그런 어떤 컨트롤 타워가 확실하게 좀 마련이 돼서 신속하게 뭔가 일 처리가 돼야 되는 그런 시스템 마련이 정말 시급하다, 화급하다 이런 생각이 일단 들고요. 물론 아시겠지만요. 요 질문 하나 좀 드려보겠습니다. 최근 4년 전에 발생했던 부산 초량 지하차도 사고가 있었습니다. 근데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들이 이제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요. 이 판결이 오송 참사에도 이제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그런 전망 목소리 나오고 있는데 좀 어떻게? 예, 이제 간단히 뭐 부산 초량 네. 지하차도가 많이 회자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20년에 그 부산 동구에서 있었던 사안인데 거의 밤 9시에서 10시경에 갑작스런 그 호우가 있어서 차량 6대가 침수가 돼서 사망이 3명이 있었고 4명이 상해가 있었던 사건입니다. 근데 부산은 사실은 2014년도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장충로 그 사건이 지하차도에서 2명이 사망한 사건이 있어서 네. 좀 전에 이제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미 부산에서는 16년도에 출입 통제 시스템을 실시를 해서 만약에 그 지하차도 안에 30cm 정도의 이제 호우가 되면 자동으로 이제 그 진출입로에 경광등이 작동을 하고 만약에 거기 전광판으로도 이제 출입 통제 조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다 갖춰졌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20년도에는 그 공무원들이 실제로 현장에 나가서 바로 조치를 할 수 있는 거를 계획하자는 이제 계획도 있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CCTV로 직접 지하차도를 보면서 관리하는 시스템들이 이미 다 구축이 되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당시에는 그 실질적으로 그 전광판이라는 걸 보수해야 되는 기정개장 등 뭐 실무자도 기소가 됐던 거고요. 당시에는 초량 지하차도 유지 관리가 그 구청에 위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그 구청장이 기소가 되는 게 맞지만 이제 휴가였기 때문에 이제 부구청장이 그 기소가 됐고 이제 시에서는 재난안전 대응 과장이 이제 기소가 된 사정인데 1심에서는 모두 유죄가 났는데 2심에서는 이제 재난 대응 과장은 이런 비상경보를 발령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서 권한 소재 문제에 있어서 법리적으로 이제 무죄가 된 것이고요. 동구청장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밤 9시에서 10시경에 사고가 일어났는데 이미 그 이전에 이 부구청장은 이제 그 자신의 임무가 종료가 됐고 구청장이 다시 복귀를 했기 때문에 그 책임 소재에서 누가 관리 감독 그렇군요. 책임이 있느냐에서 탈락이 네. 됐기 때문에 이제 처벌을 면한 게 되고 실제적으로 오송 그 참사 판결에도 영향이 좀 있을까요? 이게 사실관계가 네네. 굉장히 다릅니다. 예,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지금 1심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인정된 사실이 제방에 대한 관리 감독 책임이나 뭐 임시 제방을 설치한 것들도 다 인정이 됐고 사실 도로 통제를 제대로 하지 못한 사정들 그리고 제방에 대해서 함부로 관리 감독을 못한 부분도 지금 네. 공무원분들이 지금 기소가 된 사정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상황이 것처럼 좀 다르군요. 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또 영향을 뭐 이렇게 크게 받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이제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일단 오송 참사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봤지만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더 큰 참사가 발생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시스템 관련 얘기도 저희가 한 거고요. 이제 올해 장마 특징은 이제 전문가들이 이제 단시간에 좁은 지역에 폭우가 내려서 미처 대응할 틈도 없이 피해가 발생하는 이런 사례들. 그래서 이제 충청북도 또
어쨌든 담당자시니까 더 경각심을 가지고 지금 긴장하고 계실 텐데요. 이번 충청북도의 장마 대비책은 좀 어떤 것들을 좀 크게 마련을 하셨을까요? 예, 저희가 네. 3월 달부터 이제 5월 달까지 급경사지라든가 또 홍수 취약지구, 하천 시설에 대한 이제 점검하고 미비한 상황 조치를 완료를 했고요. 네. 여름철 대책 기간이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5달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보통 이제 대책 기간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또 뭐 산사태라든가 또 하천재, 또 지하공간 침수 이게 이제 3대 취약지구 인명 피해 유형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사항을 좀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는 걸로 이렇게 했는데요. 네. 위험 요소를 점검하는데 일단 급경사지라든가 하천 공사 현장, 또 지하차도 및 반지하주택, 또 취약시설 현지 점검을 해서 그 물막 위반 같은 걸 전진 배치를 하고요. 또 산사태 취약지구를 지정을 한다든가 또 홍수기 비상대응계획 수립, 또 침수 우려 지하차도도 지난번에도 다 점검을 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사태 같은 경우는 과거에 작년까지는 산사태 주의보에서 산사태 경보로 바로 올라갔는데 네. 올해부터는 그 중간에 산사태 예비 경보를 하나 추가를 해서 그 대피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피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 특히 올해는 좀 며칠 이제 장마를 겪었는데요. 네. 대피를 더 많이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선은 이제 인명 피해를 좀 최우선으로 좀 더 과감하게 통제하고 또 과할 정도로 대피시키고 이런 거를 좀 계속 회의나 점검이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통제나 대피 우리 시설이나 지역에 대해서는 그 대상 인원이나 또 대피 처나 또 대피하는데 그 담당자를 지정을 해서 유사시 바로 대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니면 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침수나 산사태 등 위험 지역 집중 관리를 해서 인명 피해를 최소화를 이제 목표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오송 참사 계기로 이제 내비게이션에서 뭐 이번 달부터 좀 뭐 시행이 된다고 들었는데 홍수 위험이 있는 지역의 어떤 정보를 내비게이션에서 이렇게 알려줘서 이렇게 피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것도 이제 시작한다고 하던데요. 어떤 서비스인가요? 예. 그 환경부에서 주관으로 이제 7월 1일부터 시작을 하는데 네. 내비게이션사마다 이제 그 시기는 조금씩 다릅니다. 이번 주 시작하는 내비게이션사가 있고 다음 주에 시작하는 또 7월 말까지 시작하는 내비게이션 회사가 있는데요. 네. 이를테면 내비게이션을 기반해서 홍수 경보 음성을 알림 서비스를 하는 건데요. 그 운전자가 홍수 경보 발령 지점이나 또 댐 방류 지점 반경 1.5km 안에 들어가면 내비게이션 입시 차량 또는 스마트폰 내비게이션 화면에 홍수 경보 표시가 되는 상황이고요. 또 지하차도나 저지대 진입 주의 음성 좀 안내가 이렇게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좀 운전하시다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충청북도의 안전 대책, 뭐 내비게이션까지 얘기를 좀 들으셨는데 좀 어떻게 좀 보세요? 네, 네. 사실은 재해 방지를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여러 가지 방지 대책 중에 사실 한 부분이라도 이제 펑크가 나지 않고 대비 대책이 잘 세워진다 그러면 그 대형 참사를 막을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사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 작동이 되려고 그러면 일단은 신속하게 작동이 돼야 되는 거고 그 정확성이 돼야 되는 거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정확하다고 하더라도 그게 신속하게 적용이 안 돼서 시간차가 나거나 이래서 적용이 안 된다 그러면 또 무용지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잘 갖춰져야 될 걸로 보입니다. 네. 자, 이제 오는 15일이면 오송 참사가 발생한 지 꼭 1년이 됩니다. 아직까지 오늘 이제 여러 말씀해 주셨지만 해결하지 못한 것도 있고 또 여러 시스템을 이제 추진 중인데 이제 아직까지 이제 완료하지 못한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좀 어떤 부분들을 조금 더 보완해야 될지 또 하고 싶은 말씀 한 말씀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런 사회적 참사는 사실은 우리 사회 모두의 책임일 수 있습니다. 사실은. 네, 이런 사회적 참사가 일어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뭘 놓쳤는지 그리고 어떤 것들을 하지 않았는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회적 참사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 사회가 다 동참을 해서 같이 참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일은 다 우리 모두의 공동 책임이기 때문에 모두가 이 해결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잊혀지지 않는 1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전 실장님. 예, 이제 며칠 있으면 참사 1주기가 됩니다. 우선 참사로 인해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요. 또 거기 그 유가족분들 뵐 때마다 굉장히 가슴이 아프고 마음이 어떤 때는 찡합니다. 제가 작년에 7월 15일부터 현장에서부터 이제 참사 유가족분들을 뵙고 또 지금도 때로는 이제 뵙고 그러는데 아무리 제가 진심을 다해도 또 그분들은 아직도 그날에 맺힌 한이 있기 때문에 네. 잘 풀 수 없는 상황이고요. 다만 저희가 우리 도에서는 이제 참사 1주기를 이제 앞두고 지난 7월 10일부터 16일까지 일주일간 희생자분들 추모 주간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참사가 오랫동안 오랫동안 도민들께서 기억하고 또 우리 공직자가 기억해서 이런 사고가 다시 이런 참사가 다시 발생하지도 않도록 하는 그런 취지도 있고요. 어쨌든 빨리 그 유가족분들이 정신적으로 좀 치유가 돼서 일상으로 빨리 회복이 돌아왔으면 그런 바람이 제일 간절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영근 충청북도 재난안전실장, 오송참사 시민진상조사위 이성구 변호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오송참사 너무나 아픈 기억이지만 그럼에도 또 다시금 돌아보고 또 여러 대책들을 이야기해야 하는 이유는 이런 가슴 아픈 참사를 다시는 겪지 않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기억하고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이슈 인사이트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